자, 이렇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모처럼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죠.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표로 정리했습니다. 민주당이 44%, 국민의힘이 16%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눈에 띄는 건요,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TK 지역의 민심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. 민주당이 37%, 그런데 국민의힘이 23%로 나타났습니다. 무려 14%포인트 차가 납니다.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민심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과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연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공격 주제만 갖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,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발언이 이 여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. 어제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출연한 김문수 후보가 또다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.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?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.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가면 계시고요.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다 갔다 오셨습니다. 제가 다 찾아뵙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.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. 제가 알았으면 반대했고요.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?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정이 그 누구보다 적지도 않을 겁니다. 그러나 다 정치라는 거는 때가 있는 겁니다. 무조건 뭐 면회 가냐 안 가냐, 누구는 간다 그러고 나는 투쟁하겠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이 투쟁을 합니까? 오는 22일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 자,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호소하는 전략이 아니냐,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를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면서 혁신위까지 출범했습니다. 하지만 그 혁신이 사실상 지금 흐지부지 된 상황이죠. 여기에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거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고요.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다시 또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구도로 명확하게 가고 있습니다. 과연 이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전략이 맞느냐, 오히려 컨벤션 효과는 사라지고 더 이 지지자들의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중에 사실 당원 중에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저런 발언이 좀 선거 공학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는 또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지만 전대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없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나 총선, 대선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.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면 전대 이후에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를 좀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네.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는 그런 당으로 가야 할 것이고 아마 저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답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